생각보다 많이들 과소평가했지만 퀀텀 매력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퀀텀을 좋아합니다. 왜지 하는 샤이 퀀텀 일어나라. 지금 이제 촬영이 되고 있는 거야? 약간 어둡게 되고 있어. 아니, 다 잘라냅니다. 욕을 하셔도 돼요. 이거 아니라 이거. 훌륭하다. 아니 뭐 그냥 룰 없이 갑시다. 오케이. 무제한급인 거지? UFC를 치면. 그렇지. 그런 거 좋아요. 자, 안녕하세요. 황민호의 산책 황민호입니다. 강도가 칼을 들이민다면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인용을 많이 하는데 네네. 그 순간이 왔다. 007 리뷰를 보고 강도가 찾아왔다. 그럼요. 칼을 들이밀고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아니 근데 이제 여러 지적을 하고 싶었지만 일단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처음에 페도라를 쓰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페도라는 진짜 1편 007 그 살인번호라는 그렇죠. 작품에서 그 1편에서 숀 코네리가 잠깐 쓰고 나옵니다. 물론 이제 쓰고 이제 이렇게 옷걸이에 휙 던지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다니엘 크레이그 007이랑은 사실 아무 하등 상관이 없는. 그러나 머리가 빠진 사람과는 상관이 있다. 뭐 지금 탈모라서 그러신 건가요? 지금? 정확한 그 이유. 별로 그렇게 막 그건 없어 보여. 그러니까 다니엘 크레이그랑 머리가 똑같아요. 그렇죠. 나머지도 똑같았으면 모자 없이 갔는데. 저는 사실 제 소개를 안 했군요. 네, 저는 이제 안재빈이라고 하고요. 저 민호 씨랑 정말 한 7년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이 007 영상 때문에. 다니엘 크레이그 고마워요. 네, 정말 너무 지적을 안 하고는 못 베기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니엘 크레이그 007에 대해서 애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영상을 교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락하고 또 참여를 했죠. 일단 다니엘 크레이그 007은 제가 이제 007 영화를 다 봤습니다. 몇 편 빼고는. 그러니까 지금 아마 25편인가 6편까지 나왔을 거예요. 62년에 처음 나온 작품으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작품들 중에 최고봉이 이제 다니엘 크레이그의 007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카지노 로얄이 최고의 베스트 영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크레이그의 007 영화는 일단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크레이그의 007 시리즈를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카지노 로얄 때문이에요. 근데 카지노 로얄이 왜 좋냐면 이안 플레밍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007 그 책이 있어요. 원작 책이 있어요. 53년부터 이제 쭉쭉쭉 나왔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그 본연의 007의 매력을 카지노 로얄이 완벽하게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비밀 무기도 없고 뭐 본드걸이라고 할 만한 거, 뭐 멋진 차량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정말 첫 보전 그 자체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많이들 원했지만 너무 변질이 됐죠. 그간 영화들이 원작과는 상관없는 그런 요소들로 좀 가득 차 있던 게 있었고, 근데 이제 카지노 로얄부터 그게 끊기기 시작했죠. 그게 완전히 사라지고, 물론 스카이폴에서 다시 돌아오긴 합니다만, 일단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로얄 그리고 퀀텀 오브 솔러스가 원작 본연의 재미를 분명하게 챙기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잘 살았고, 결과적으로 007 영화 중에서 최고의 결과물이 되었죠. 카지노 로얄이 특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럼 다니엘 크레이그 시리즈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원작에는 그런 유치한 그런 재기발랄한 그런 부분들이 없고, 그러면 원작을 잘 살린 건 오케이. 그러나 그럼 원작도 사랑했기 때문에 원작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플레밍. 지금 도서관이나 뭐 이런 거 찾아보면 카지노 로얄 그 책이 있어요. 찾다 보면 분명히 나오는데, 물론 절판은 돼 있습니다만.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첫 보전에 낭만과 어떤 사실성 같은 게 되게 두드러진다.
저는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활극이면서 또한 첫 버전인 지점도 이제 강하게 있어서 원 아니면서 그냥 007 이야기 중에 최고 봉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저 또한 다니엘 크레이그 시리즈의 007을 제일 좋아하고 네. 그 이유까지도 사실은 좀 분명하게 있는 편입니다. 이거는. 네네. 전 비슷한 캐릭터를 못 봤어요. 다니엘 크레이그의 007의 다니엘 크레이그와 같은 캐릭터를 이전에 못 봤습니다. 이 사람은 호색하면서 네. 비장하면서 애국자면서 살인마하면서 그렇죠. 이것들이 다 합해지는데 그리고 젠틀 마초맨? 그렇죠. 젠틀 마초맨이라고 맞아요. 예. 근데 그런 말을 했나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 크레이그는 네. 슬픔도 있지만 슬픔을 그 뒤로 하는 네. 감내하는. 완전히 감내하는 네. 그 지점과 임무 최우선. 네. 이거 임무 지금 지구 말아먹는다 이거 못 지키면 대부분 그런 위기니까. 플러스 이제 알았습니다. 왜 좋아했는지. 말씀하시죠. 합리적인 악당. 악당이 합리적이다. 예. 카지노 로얄에서만큼의 합리적인 악당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세팅이 얼마나 미친 세팅이냐면은 네네. 일단 카지노 로얄 제일 좋아하시니까 여기서 아마 서로 다른 의견이 별로 없겠지만 그렇죠. 좋아하는 부분은 좀 달라도 그 처음에 이제 악당 간부를 잡으려고 다니엘 크레이가 이제 부인을 꼬실 때가 있어요. 네네. 꼬시다가 이제 이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를 딱 캐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가 다른 정보는 잘 모른다도 캐치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방금까지 몸을 비비고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아니 와인 하나만 갖다 줘 하고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호색한처럼 보이지만 네네. 임무 최우선이고 어떤 여미사라고 하죠. 아 어떻게 여자 안 되냐 이런 애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효율적이죠. 그리고 이제 영국이 돈을 따야 한다라는 상황이 나오고 네. 스위스라는 중립국이 나오고 네네. 여기는 당연히 이제 어떤 총이나 군대나 이런 게 개입하기가 힘들죠. 네네. 서로 비밀 작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네.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금의 액수를 걸고 갬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그렇죠. 니즈가 있으니까. 네. 이 정말 훌륭한 세팅이 훌륭한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다른 점도 훌륭한 게 맞죠. 영상미라든지 그 유럽의 팬시한 그 느낌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 드레스랑 양복을 차려입을 때도 네. 정말 거대한 도박장에 일단은 사업가인 척하고 왔으니까 네네. 베스퍼라는 이제 세무사한테 드레스를 준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장면이었으면 이 사람은 그냥 양복만 입고 돌아다녀야 돼요. 세무사니까. 그렇죠. 그 제임스 본드도 턱시도 그렇게 멋있는 거 입으면 안 되고 네. 베스퍼가 이제 복수하듯이 준 그렇죠. 이런 세팅들이 내가 이제 눈으로도 즐겁게 하고 정신으로서도 완전히 몰입하게 해주는 그 완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저 동의합니다. 카지노 로얄은 그런 지점에서 일단 훌륭하죠. 그리고 그 지난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똑똑해서 싫어하나요? 그러니까 베스퍼가 이제 내가 안 땡기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본드가 뭐라 그러죠? 싱글이라서.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중의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똑똑해서 싫어하나요? 네가 싱글이어서 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가 독신주의자라서 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 대사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이 뭐랄까요 영국적인 간결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그런 지점들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게 커서 그래서 일단 카지노 로얄은 정말 기가 막힌 각본이죠. 네, 대사를 굉장하게 잘 쓴 작품이다. 심지어 농도는 다르지만 이 유머는 5편이죠? 그렇죠. 그 5편 057을 모두 활용하고 있긴 해요. 농도 그 정도와 데미지는 다를 뿐이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057은 뭐가 될까요? 일단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카지노 로얄은 그냥 다니엘 크레이그 5부작 중에 최고기도 하면서 007 영화 통틀어서 20몇 편을 다 통틀어도 그 카지노 로얄보다 훌륭한 작품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분명하게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역시 스카이포일 것입니다. 아하. 근데 이제 스카이포를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것 같던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시죠. 이 악당이 너무 판타지처럼 디자인이 됐어요. 네. 이전까지 그러니까 딱 직전 작품만 해도 퀀텀 오브 솔로스만 해도 네. 전개 재계들과
자기들이 주무르는 어떤 그룹에서 악당을 세운 건데 네네. 그 이유는 너의 딸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라는 그 납치 관계가 아니라 네. 서로 이득을 보는 관계, 석유를 두고 그렇죠. 실제로 석유가 아니지만 라는 그 합리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천재 해커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네. 이거는 내가 평소에 재밌게 보던 007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감이 왔어요. 그 악당을 보고 난 뒤에 그걸 캐치하신 거예요? 그쵸. 그 전까지는 부분부터? 사실은 악당이 막 컴퓨터 해킹하고 네네. 이런 모습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네. 숨으려고 하잖아요. 네. 내세우려고 하지 않죠. 네네. 근데 이제 정보 공작원들, 어떤 국정원 이런 사람들은 그걸 캐치해서 이제 잡아내는 역할이잖아요. 네. 뭐 이건 어차피 현실의 이야기지만. 네. 네. 근데 이 전면으로 드러난 악당을 본 순간부터 네. 아 이거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무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반론을 하자면 다크나이트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사랑합니다. 조커 정말 관중 중에 관중인데요. 네. 그런 악당을 좋아해놓고 이제 와서 실바를 이렇게 내쳐버린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조커의 반대편에는 배트맨이라는 완충제가 있습니다. 그런 자극적인 악당이 나올 때. 그러니까 지금 프로타고니스트가 배트맨이니까 조커가 나와도 된다. 그렇죠. 본드한테는 그래서 실바가 안 된다. 안 된다보다는 내가 평소에 봤던 시리즈의 흐름이 아니구나를 캐치했죠. 퀀텀과 카지노 로얄 그 무드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왜냐면은 카지노 로얄에서는 이미 오프닝 때 네. 제3세계가 이미 전쟁 중이고 그 돈이 오가는 세계에 대한 걸 보여줬고, 그렇죠. 이제 퀀텀 슬로스도 이제 물 부족 국가라는 그 세팅, 그리고 석유가 나오는 국가 물은 없는데 이제 진지하게 보러 온 007에서 시리즈와 좀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걸 캐치를 했죠. 그죠. 일단 좀 많이 다른 지점이 있죠. 네. 그런데 물론 제일 결정적인 거는 네. 그 수비 장면이 수비라 하면 007이 이제 자기 집에서 저택에서 함정을 네네네. 꾸미면서. 그 나홀로 집에라고 아주 네. 가열차게 비난을 하시던데요. 군대가 와도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수비를 해야 된다는 그 상황이, 이거는 그 재밌으려고 하는구나. 네네. 영화를 이제 재밌으려고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들 재밌으라고. 아니죠. 관객이 아니라. 관객이 재밌는데 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이 아니라 재밌으려고 이제 사건이 들어가는구나. 지들이 재밌으려고는 존재하지 않죠 사실. 네. 그러면은 이 007이라는 그 거대 시리즈를 아마 접근도 못할 거고, 그런 감독은. 네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알던 이제 시리즈가 아니구나 하라고 떠나버리는 영화였죠 저한테. 그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제 본드의 과거가 나오는 순간부터 네네네. 내가 아는 본드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도 네. 내가 죽일게 하고 찾아가는 인물을 위해서 그 속았다는 분노를. 그렇죠. 굉장히 그 연결점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혼자서 땅에서 솟아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본드의 과거도 나오고 네네. 애틋한 이제 이별 신호 나오고 M과의 네. 마음이 아팠죠. 저도 같이 함께 이별을 했으니까. 이거 카지노 로얄 퀀텀 오브 솔로스 때 본드가 여기 없구나. 네. 떠났구나. 그때 죽었구나. 그렇구나. 스카이폴에 대한 완전 문제는 사실 공감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랑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막 반박을 하거나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어떤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 샘 맨데스는 애초에 퀀텀 오브 솔로스의 속편을 만들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그 샘 맨데스한테 걸려있던 게 그냥 다니엘 크레이그 007 제3편이 아니라 네. 런던 올림픽 이후에 나오는 007 영화, 그러니까 직후에 나오는 007 영화, 또한 007 영화 탄생 50주년을 기념하는 영화라는 또 다른 레이어의 어떤 미션이 있었군요. 의무가 있어요. 네, 의무가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샘 맨데스는 이걸 맡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케이, 사실성과 서사보다 나름의 어떤 메타포를 계속 심어놓자, 그것을 통해서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려내자는 식의 어떤 좀 메타적인 그런 어떤 가치를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추억의 물건들 계속 소환하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스카이폴에 와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크레이그는 그냥 거기 그냥 지금 007로 낙점이 돼 있었기 때문에 참여한 것이지 사실 퀀텀 오브 솔러스 속편에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면은 일단 처음으로 웃겼던 것 중에 하나는 체력 단련 시퀀스. 그러니까 체력 측정 시퀀스죠. 네. 체력 측정을 하는 007을 보여주는데 정작 그 이제 통과 기준에 미달하게 되고 예, 그런데도 그냥 M이 보내고 뭐 이런 어떤 지점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 크레이그 그 퀀텀 오브 솔러스하고 카지노 로얄에서의 그 다니엘 크레이그 007이 이렇게 체력이 미달하는 어떤 상황을 납득하기 좀 어려웠어요. 저는 그 부분이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못하나? 총도 맞았고 물에도 빠졌었고. 근데 그것만으로 춤 어쨌든 다 회복이 돼서 돌아왔는데 그것을 갖다 물론 그걸 핑계로 삼고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거예요. 그러니까 샘 맨데스는 이걸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007이라는 프랜차이즈 전체가 낡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은유를 자꾸 집어넣는 지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바 같은 르시프와는 다른 다소 만화적인 악당이 나오고 저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잡혔다가 풀려나는 그 과정이 명백히 다크나이트에서 갖고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부러 들어갔고 이 다크나이트 이전에도 뭐 있었지만 그게 일단 크게 커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또 어느 영화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이런 짓거리. 어벤져스. 어벤져스에서도 보면 로키가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갖다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할리우드 사람들이. 근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홀로 집에도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예전 본드가 살던 과거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탄생지인 동시에 과거의 영화들 같은 것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가 은유를 한번 추정해 보자면 근데 그런 것들 그것 속에서 이제 싸우다가 결국 그것을 완전히 다 불살라버리죠. 지가 불살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살겠다라는 메시지처럼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뭐 그러면서 또 이제 M이라고 하는 존재를 떠나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영화가 이제 중간중간에 부활을 자꾸 언급을 해요. 레저렉션. 취미가 뭐냐 이제. 취미가 뭐냐 레저렉션. 그러니까 그 레저렉션이라 함은 이제 007이란 프랜차이즈를 부활시키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한 제가 봤을 때는 더 크게 보자면 이제 대영 제국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런던 올림픽 직후에 이제 개봉하는 그런 영화니까. 지점도 있고 그냥 007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제 영국적인 히어로 약간 이런 거 같아서 아무래도 그것까지 왜냐면 이제 그 영화 중간에도 보면은 그 유니언 잭이 그려져 있는 퍼그 그 개 이제 그게 나와요. 그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같은 그리고 그게 이제 M의 어떤 유품이기도 하죠. 007한테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그 영국 대영 제국이라는 그 영국의 어떤 위상, 영광 약간 이런 거를 되찾고 싶다라는 주장처럼도 느껴지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을 자꾸 넣다 보니까 이제 민호 씨가 주장하는 그런 서사성, 그냥 정말 이야기의 측면에서 훌륭한가 훌륭하지 않은가, 이게 설득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읽는 거죠. 그것도 좀 고민이 됐던 거는 네네. 그런데 오락성은 성취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선뜻 이제 이거는 내 순이다라는 얘기로 시작하는 건데 그 얘기 들으면서 다 이제 재밌는 얘기였지만 제일 집중됐던 거는 네네. 그 체력 측정 시퀀스가 있잖아요. 체력 측정에 저는 이제 그런 의미까지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네네. 왜냐면은 다니엘 크레이그는 내 선생님이고 네. 내 친구인데 그 사람을 약하게 표현한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 생각만 들었지. 그렇죠. 이거를 이제 007 그러니까 전 너무 몰입해서 본 거예요. 근데 내가 알던 이제 슬픔도 있고 그 감정이 있는 007이지만 그래도 시크한 사람인데. 그렇죠. 너무 촉촉해지니까 스카이폴에 들어가면서 내 다니엘 크레이그를 왜 뺏어가냐 샘 맨더스가. 사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퀄텀이 잘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퀄텀은 잘 나왔다. 자 여기서 이제 퀄텀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제 다음 순위 무조건 퀄텀입니다. 자 일단 정말 잘 만든 영화인데. 그러니까 일단 그걸 아셔야 돼요. 퀀텀 오브 솔러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놀라운데.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도 퀀텀 오브 솔러스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다 샤이 퀀텀 오브 솔러스가 다 있어요. 말은 못하지. 저는 샤이고 이제
전부 퀀텀 오브 솔러스를 싫어하고 이제 미노 씨만 퀀텀 오브 솔러스를 이제 대놓고 얘기하죠. 공개 지지하는 샤이 퀀텀 일어나라. 근데 너희들의 수 많을 수 있다. 없어요. 아, 정말 샤이에서 없습니다. 그래. 샤이에서 정말 없습니다. 제 주위에서 한 명, 그러니까 한 분 보고 아무 사람도 이제 그 모두가 비판을 하는 그런 어떤. 그럼 5위 중에 몇인가요, 퀀텀이? 근데 일단 저 스카이폴은 일단 당연히 2등이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호 씨하고 저하고 이제 그 분명히 상통하는 것이 최고는 카지노 로얄, 야, 최악은 노 타임 투 다이. 예스. 그렇죠? 거긴 이견이 없지. 노 타임 투 다이는 정말 진짜 정말 걸레짝 같은 영화였어요. 그 작품은 진짜 이거는 잘못된 영화다. 태어나서 극장에서 나간 영화가 한 편밖에 없습니다. 김혜수 주연의 그 차이나타운밖에 없는데. 차이나타운. 네, 그런 적이 있었죠. 노트츠다 했다는 엔딩이 초반 시퀀스 때 나왔으면은 시간을 내가 절약할 수 있었다. 그죠. 롤 2판 할 수 있었다 지금 가서. 마음이 아팠죠. 엔딩을 좀 빨리 보여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다니엘 크레이그를 떠나보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졸작이지만 한 2번을 더 봤어요 극장에서. 가능하죠. 그런. 저 같으면 퀀텀을 3번 봤을 것. 훨씬 좋은 효과. 아니 근데 이제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그게 마지막이니까. 이제 007은 이제 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볼 수는 없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노타임 투 다이는 최악이고 카지노 로얄은 최고다. 2위가 스카이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퀀텀 오브 솔러스가 4위입니다. 오케이. 저는 스펙터가 더 낫다고 보는 입장이긴 한데,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스카이폴도 2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샤이 퀀텀이었네.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렇죠. 퀀텀 그렇죠 무슨 거로쳐야. 왜냐면은 퀀텀 오브 솔러스를 대놓고 지지하게 되면은. 그러면 굉장히 영알못으로 보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쟤는 뭐 그냥 뭐 재롱 떠는 영상만 보여줘도 막 아카데미 달라고 막 이러겠군라고 이제 비아냥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예요 퀀텀 오브 솔러스. 솔직히 말합니다. 네네. 카지노 로얄이랑 비빕니다 저한테 퀀텀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너무 막 나간 거 아닌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퀀텀이 왜 좋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해 보세요. 영알못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슬픈 거는 공알못이에요. 공알못? 007 알못. 저는 007 시리즈의 30%는 아니야. 너무 낮게 잡았어. 40%는 오프닝이라고 생각해요. 오프닝. 근데 이제 잭 화이트랑 비욘세인가 어떤 여자랑 부른 노래가 이제 퀀텀 오브 솔러스. 비욘세가 아니라 엘리샤 키스. 엘리샤 키스인데 그 노래 맨날 듣고 다니고 저 학교 영화제 오프닝을 제가 제작을 맡았었는데 그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노래고 정말 사랑하는 오프닝이에요. 007 오프닝은 살짝 어사모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안기 속에 있는 내용인데. 그렇죠. 살짝 오프닝 내용이 있긴 있어 조금씩. 근데 야해. 그리고 총을 쏴. 이 규칙만 지켜주면 되거든요. 네네네. 스카이폴 왔죠 지금까지. 스카이폴 이후로 인간들 얼굴이 너무 많이 보이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꽂거든요. 노 타임 투 다이가 저한테 졸책이 된 이유도 제미 씨랑 다릅니다. 오프닝에 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프닝에 용이 나온다고요? 제 기억이 맞으면 용이 나와요. 노 타임 투 다이에? 네. 볼까요? 아니 잠깐만. 노 타임 투 다이에 용이 안 나오고 그거 용 현장처럼 뱀인가? 중국 테마 용 스카이폴입니다. 노 타임 투 다이의 테마는 그리스 신화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석상 나오고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모래시계 나오고 그래갖고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거꾸로 돌고 총알이 이렇게 나와서 생기는 그 연기 있죠? 그 연기로 이제 DNA가 만들어지고 이런. DNA를 내가 용으로 잘못 혼동 기억했나. 네네네. 그 스카이폴라 기억나는 것처럼 묘비. 그렇죠. 묘비 나오고. 묘비 나오고. 뭐 또 이렇게 그림자들을 이제 총으로 쏘죠. 007이. 그런 정말 직관적인.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퀀텀 오브 솔러스가 짱이다. 그냥 짱이다. 그냥이다 아니죠. 오프닝이 이제 사막 배경에서
이 여자 몸매랑 섞어가면서 그죠. 이제 그 여자 몸매를 이제 007이 떠다니면서 네. 부유하면서 저기도 이제 쏘냐 이 느낌이 참 좋았고 네. 오프닝 시퀀스는 카지노 로얄 다음으로 좋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는 높은 점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인정합니다. 그거는 뭐 근사했죠. 네. 이게 저는 요즘에 특히 지금 만약에 트렌드를 본다면은 네. 중요한 배역이 얼마큼 쉽게 죽느냐가 저한테는 좀 울림이 있어요. 영화를 볼 때. 중요한 배역이 쉽게 죽을 때 울림이 온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과감함이죠. 네.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네. 근데 주인공과 비슷한 사람들도 원래는 안 죽는단 말이죠. 네. 근데 첫 편에 나왔던 이제 도움을 줬던 사람이 경찰국장이랑 얘기하다가 트렁크에서 발견되고 그죠. 그 자기를 감시하러 왔던 캐릭터 메티스라는 캐릭터입니다. 네, 메티스 네. 그 안나 비슷하게 생긴 분이 있는데 원래 사무직이었던 그러니까 그 극중 이름은 필즈 요원이에요. 필즈 요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죽는 분이요. 네 맞습니다. 필즈 요원도 죽고 필즈 요원. 그리고 요 세팅도 네. 아직까지는 훌륭했다. 여자를 그 맹목적으로 미쳐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네. 필즈 요원한테는 잘 보여야 되잖아. 얘가 내 목줄을 쥐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혹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얘는 까오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임스 펀도 니 뭐 하나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네. 바로 이제 싸구려 호텔 갔다니까 우리 로또를 맞았다 하면서 그냥 호텔 들어가 버리고. 그렇죠. 공무원의 성격도 다 보이고. 그리고 그 순간에 이 호텔이 별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퀀텀 오브 솔로스 다시 얘기하시죠. 퀀텀 오브 솔로스. 네. 그러니까 일단 오프닝까지 얘기했고 오프닝이 끝내준다. 어 악당이 끝내준다. 잠깐만 그러니까 도미닉 그린이 끝내준다고요? 예. 도미닉 그린이 뭐가 매력이 있죠? 그 도미닉 그린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유약하고 그죠. 치사하잖아요. 그 캐릭터 자체는 네. 그것도 참 멋진 세팅입니다. 거대한 조직이 이제 악당 수하를 뒀는데 얘가 어떤 카리스마가 있고 강력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약하고 비열한 인간이라는 것도 너무 좀 신선하고 잘 심지어 현실과도 맞아떨어져요. 그죠. 설득력이 있죠. 그거는. 실장 우리가 악을 맞아뜨리면 물론 개무식하게 내 이빨과 잇몸을 다 부숴버리는 불량배들도 많지만은 그죠. 비열하게 자기 입속만 챙기면서 배신하고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분노합니까? 쥐새끼를 보면서. 그리고 그 악의 세력이라는 그 컨셉도 우리는 이제 나쁜 짓을 할 거야 이런 느낌보다는 입속을 챙기는 느낌이란 그렇죠. 순전히 욕심 때문에.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제임스 본드를 돕지 못하는 거야. 영국마저도. 이 욕심. 이 세팅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매력적이다. 악에 대한 디자인 세팅이 이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득력을 중시 여기시네요. 그런 사실성? 그쵸. 사실성 원래는 그걸 바라면 안 되는데 카지노 로얄 때 이미 시작이 그랬으니까. 젖어들었으니까 이 시리즈를 보면서 전 2단 폭격을 당한 거예요. 와 이런 사실 냉전 시대 이후에 007 어떻게 만듭니까? 실제로 이제 영화 끊겼습니다. 한 8년간 못 만들었나 그랬을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 냉전이 아닌데 그렇죠. 소련의 황금 가면들이 안 나오는데 지금.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범죄는 일어나고 그 악의 무리도 있는데 왜 못 만드냐 이거죠. 세팅을 잘하고 제3지대 그 더러운 독재자들 국가 간 석유를 얻으려고 또 제3세계를 또 하는 이 세계관 형성이 현실성이 있다 보다는 어떤 연주자의 기가 막힌 연주를 보는 느낌인 거죠. 잘 만들어내는 거죠. 현실적인 악당이네 굿 이게 아니라 이 현실을 악당화해낸 그 신박한 기술들의 감동을 받죠. 아무래도 좀 주관적으로 그 지점을 좀 감동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완전 서사 부분이니까. 그죠. 약간 더 대중적인 매력, 이것도 대중적인 매력이 아닐 것 같은데. 좀 취향에 이제 잘 걸맞는 지점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그 퀀텀이 제가 편집 과정에서 좀 어설픈 지점들이 몇 개 돼요. 이를테면 그 도미닉 그린이 이제 플래닛 그린인가 하는 그 이제 행사를 열고 서포터들을 이렇게 마구 데려오는 거기서 이제 필즈 요원이 그린의 부하를 이렇게 잡아뜨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 전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완성도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퀀텀 오브 솔러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게 여기지 않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언급하고 비판하는 그 지점들이 왜 생겼냐 하면 이게 각본을 쓰다가 저 각본가들이 작가 파업에 돌입을 했어요. 당시 촬영 직전에. 촬영 스케줄은 잡혀 있는데 각본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작가들 없이 이거를 촬영을 굴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감독하고 다니엘 크레이그하고 거의 무슨 쪽대본 쓰듯이 계속 쓰면서 만들었대요. 물론 저는 그 쪽대본 만든 것 치곤 존나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좀 그러니까 문제가 있긴 한데 이 정도면 굉장히 굉장히 선방했다는 어떤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찌 되었건 그런 것을 갖다가 관객이 이렇게 봐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어떤 만듦새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들,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다. 만듦새뿐만 아니라 네. 제가 요즘 드라마에 왜 재벌들 이야기를 많이 쓸까를 생각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예쁜 옷들과 멋진 건물들을 네네.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해서 재벌들이 드라마에 나온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근사하니까 그들이. 네. 내가 여기서 보는 거랑 TV로 보는 거랑 굳이 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꿈과 판타지, 환상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카지노 롤에서는 저가 느끼기엔 충분히 보여줬다는 그 영상미, 섬, 바다, 그리고 또 스위스 근사한 거 많죠. 가 퀀텀엔 좀 많이 부족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초반에 잠깐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남미의 어떤 못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사막화된 환경 굴러다니죠. 그런 것들이 그 연회장 도미닉 그린 그 연회장도 한 번은 그래도 멋진 옷도 입어야 되니까 여자 드레스 입어야 되니까 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부분도 지킬 건 지키자 이거죠. 아무리 각본이 파업을 해도 그래도 공공진인데 여자가 그렇죠. 드레스를 안 입고 온다. 이거는 드라마가 또 성립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의 낭만을 좀 넣어야 됐기 때문에 그걸 아예 세팅한 건데 근데 저는 그 부분 그래서 별로예요 부분이 최악이에요. 거기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듦새를 제외하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눈알로 영화를 봤을 때 시나리오가 들어오는 눈알을 가지고 있다면은 나쁘지 않은 장면일 수 있습니다. 연회장이. 왜죠? 도미닉 그린이 그 나라에 있고 그 나라 독재자들과 그 나라 기업들을 주물러야 되는데 한번 모일 수 있죠. 그냥 설득은 된다. 그렇죠. 그 부분이. 그렇게 어떻게 이제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느냐 생각하면은 이야기 밀도는 엄청나게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을 뺄까 하면 거기가 빠지겠죠. 근데 이게 보여지는 영상인데 그 그쵸, 지점에서 그 편집이나 아니고 누구야 저 다니엘 크레이그가 그 올가 쿠릴렌코라고 하는 그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 저기 볼리비아 특수요원이에요. 그 친구가 전직. 전직.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 그 데리고 나오는 그 과정도 이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우연에 기대는 느낌이랄까. 너무 우연에 기대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지점들이 이제 그런 디테일에서 좀 이렇게 함몰이 있었죠. 그게 참 아무래도 아쉽죠. 영화를 자세히 보는 사람들, 영화를 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안 좋은 지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카지노를 사실은 007 시리즈에 못 낄 것 같아요. 이전 007들은 막 그냥 구두에서 총 나오고 이래야 되고 여자 보면 무조건 꼬시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겁나 슬픈 그 007란 말이에요. 비애에 가득 찬. 맞아요. 그래서 사실 엮지도 않습니다. 저 과거 007이랑. 그런데 가장 충격 먹었던 장면은 007 영화인데 오프닝에서 이 사람은 파쿠르를 안 하고 벽을 부수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막가파적인 부분들. 그 부분이 퀀텀 오프닝도 거의 비슷하게. 퀀텀 오프닝에서의 그 이렇게 카체이스 씬 말씀하신 건가요? 카체이스 씬도 그렇고 그냥 무작정 그냥 여자 차에 타가지고 지질학자 얘기를 하면서 난 지질학자다 하면서 거짓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부분. 그 막무가내고 그 전에 무턱대고 가죠. 냅다 그냥 가버리죠. 차가 오네 하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차에 타야지. 얘 정보가 있으니까. 뭐 속으로 뭐 수트면 죽이면 되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여자니까 안 죽이죠. 그렇죠. 꼬시면 그만이니까. 그런 남자는 필연적으로 죽었겠지만. 아무튼 그런 무식한 그 이어짐 시리즈의 이어짐. 그 태도가 이어졌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태도가 스카이폴에는 없어서 문제였고. 그렇죠. 무조건 이건 이 사람은 슬퍼야 한다.
필즈가 나를 위해서 용기 있게 이랬는데 죽었네. 아이고 바로 복수하러 가야지. 이 마인드 너무나 훌륭한 마인드. 오케이. 이런 지적도 있어요. 저 퀀텀 오브 솔러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이게 제임스 본드 영화냐 제이슨 본 영화냐. 사실 이동진 평론가의 평도 그거거든요. 이름은 본드, 제이슨 본드라고 한 줄 평을 남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제 이게 그 액션 시퀀스의 그 만듦새 자체가 일단 핸드헬드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좀 본 시리즈를 이제 좀 예상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문제가 된 게 뭐냐면 007이 그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턴에 가득 찬 정보부 그리고 악한 해외 악당들 뭐 소련이라든가 테러 집단이라든가 이런 식의 구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구도가 퀀텀홈에서는 흐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부라고 다 선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 정보부가 챙기고 있는 그 영국 수뇌부들 몇 명이 이미 퀀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걔네들이 하는 짓이 결국 남미에 있는 나라를 착취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결과적으로 제이슨 본을 생각하게 만들지 제임스 본드 본연의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야기의 구조보다 캐릭터에 좀 많이 몰입했던 것 같아요. 이 캐릭터는 저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아직 못 봤습니다. 쉽진 않죠. 액션하고 호색한이고 책임감이 있어. 근데 이상하게 붙을 수 없는 하잖아요. 호색한이랑 책임감이랑 이게 붙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 슬픔이 있는 히어로란 말이죠. 그리고 약하고 이런 복합적인 인간적인 그 캐릭터가 좋았던 거지. 스토리는 그냥 거둔다 느낌.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제이슨 본드 이야기건 제임스 본드 이야기건 상관이 없다. 극장에서 액션 넘기기 버튼 있으면 누를 법도 하다. 오히려 저는 퀀텀 오브 솔러스 제일 안타까운 장면은 얘가 미국인 친구가 있어요. 네. 라이터. 펠릭스 라이터. 펠릭스랑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역사에 대한 대화를 나눈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 좀 진부했다. 살짝 지루했다. 그때 템포가 좀 망가졌다. 그 정도 말고는 저한테는 좋은 영화였다. 그거가 문제군요. 그거는 사실 영화의 사실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읊조림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여유가 좀 과도한 상태다. 이 제임스 본드가 여유가 좀 과도한 상태. 얘는 정색할 땐 또 정색하는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생뚱맞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 말하는 거죠. 이제 바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통하는 거. 근데 그것도 그렇게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급박하게 이제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전개가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갔다. 여유롭다 너무.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고 약간 비호. 그 정도. 훌륭한 퀀텀 오브 솔러스는 아카데미급 영화에 살짝 티가 묻었구나. 아마 이것 때문에 못 갔겠지. 뻔하지 뭐. 나머지 모르겠네. 퀀텀을 진짜 사랑하시는군요. 이 나약한 악당이란 캐릭터도 너무 전 좋았기 때문에. 나약한 악당이라니 누가 합니까 지금? 다 그냥 젠 척하고 양복 입고 센 척하지. 뭐 그건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그게 개성으로 작동하기 전에 이미 좀 눈에 거슬리는 지점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퀀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퀀텀에서 벗어난. 물론 이제 액션 시퀀스도 훌륭하지만 초반부의 액션 시퀀스가 훌륭해서 일단 좋아하기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그래도 퀀텀 오브 솔러스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베스퍼를 떠나보내는 과정이 설득력이 있었어요. 너무 멋지죠. 너무 훌륭하죠. 그것도 퀀텀의 정말 좋은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까지. 세상에 그 남자를 안 죽인다니까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근데 그 맥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올가 쿠릴렌코의 그 캐릭터가 공포에 사로잡히고 복수를 실행했지만 예상했던 영광 혹은 희열 같은 건 없고 그런 지점들을 이제 본드가 봐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베스퍼를 이제 문제의 그 함정에 빠뜨렸던 그 남자를 이제 사살하지 않죠. 그런 지점들이 설득력이 있었고 그래서 근사했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카지노로얄 끝날 때랑 이 퀀텀 오브 솔러스 시작할 때랑 베스퍼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지라고 M이 수차례 묻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라고 답을 계속했어요. 하죠.
근데 존나 흔들리죠 사실. 걔는 그러면서 완전 사진은 대단하니까. 훔쳐가고 그렇죠. 막 혼자서 마틴이나 먹고 있고 이런 상황을 갔죠. 예. 그래서 그 복수 지금 들어보니까 그 남의 복수를 함께 하면서 네네. 그 이제 그 결국은 뭐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지만 그 허망함이 있긴 있었단 말이죠. 아 분명히 있었죠. 네. 예. 그것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약간 자신을 증명하는 그래 난 프로야. 예. 나 안 흔들리 봐봐 안 흔들리잖아라고 아... 스스로를 약간 부여잡는 그 느낌도 있었습니다. 아 그걸 그러니까 M한테 난 프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가요? 그럼 후반부에 결말부에 가서? M한테가 아니라 스스로한테 이제 스스로한테. 네, 나는 007이다. 나는 007이다. 나는 국가 요원이다. 이거를 하는 거죠. 부들부들 손이 떨리지 않았을까 아마. 조금만 갔으면 바로 죽였다. 살인 펀치로. 이미 총을 겨누고 있었으니까. 네, 예. 방아쇠만 당기되어 있는 그죠. 예. 펀치가 필요 네. 없죠.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게 많은 액션 영화에서 특히 네. 진지한 느와르가 특히 더 심한데. 정극 액션 영화요. 네. 주먹이 나오는 순간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싸우는 순간이요? 아니요, 주먹이 나가는 순간. 총싸움 해야 되잖아요 원래. 네. 사람을 잘 죽이니까 총은. 네. 근데 액션 영화에는 무조건 주먹 싸움을 또 넣어야 된단 말이죠. 주먹 싸움 하죠. 예, 그래서 이 영화에서. 세팅을 만들기가 저는 약간 어렵다.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고 네. 잘 만든 영화들도 많은데 네. 만들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것 때문에. 네 번째 영화 뭐였죠? 스펙터요? 스펙터 네. 때문에 잠깐 생각이 들었네요. 일단 지금 그러니까 지금 스펙터로 넘어가자는 신호인 건가요? 아니면은 퀀텀은 끝났나요 이제? 퀀텀은 저는 이제 찬양을 다 했고 아... 이미 또 무수한 장점들을 여러분이 퀀텀을 보면서 아 정말 멋진 영화다, 정말 사랑스러운 영화다라고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퀀텀 매력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들 과소평가했지만 저는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3위를 못 주겠다 퀀텀에게. 왜냐면 스펙터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예, 자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한번 스펙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퀀텀 한번 저 순위를 물어봤으니까 네. 저도 스카이포를 한번 대답을 해보자면 네. 3위다. 스카이포는 스펙터가 4위다. 4위다. 그러면은 그냥 개봉 순위랑 똑같네요. 본의 아니게. 카지노 로얄이 최고고 그다음에 퀀텀, 그다음에 스카이폴, 스펙터, 그다음에 저거예요. 이제 노 타임 투 다이. 그래프의 형태는 다르지만 네네. 이런 식이죠. 아하, 그렇군요. 그래프의 형태는 다르죠. 네,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스펙터가 왜 문제인가? 왜 스펙터가 4위밖에 못했는가? 일단 악당이 까오를 너무 잡고 네. 만들어진 악당 이래서가 싫은 건 아니야. 만들어진 악당 중에 좋은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네. 악당이 촉촉해서 싫었습니다. 촉촉하다. 너무 공감각을 자극하네요. 사적이고 네. 감정적이고. 네. 내가 생각하는 악당들은 그 욕심, 네. 그 혹은 이제 사이코 악당이라면 네. 자기 철학을 관철시키려는 네. 억지로라도 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임스 본드와의 사적인 그렇죠. 이야기, 물론 사이코패스적인 걸로 풀긴 했지만 집착이지만, 사적인 네. 이야기로 했을 때 이제 세계 대전이 아니라 드라마로 보이는 거죠. 규모가 작아지는 느낌이 저한테는. 그죠. 관계가 된다고 했을 때 충분히 007 제임스 본드 전 세계 나쁜 놈들 다 죽일 수 있는 사람인데 네네. 엮여버리니까 네. 가족 관계로 그냥 형부랑 싸우는 거랑 무슨 차이냐 이게. M도 비디오로 유언을 남기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터를 다시 봤을 때 네. 오는 부분이 없었냐, 그 감정이 오는 부분 그렇죠. 라고 한다면 스펙터의 장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멋진 로케이션들, 로케이션의 멋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작은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요? 왜냐면은 007이라는 영화가 다니엘 크레이그 007마저도 네. 남자들의 테마파크라는 생각이 있어요. 분명하죠 그건. 예. 남자들 총 좋아하고 칵테일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액션도 좋아하고. 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쓸쓸함도 공유하고 있었어. 참 힘들었지 우리 하면서 네네. 이제 새로운 감각까지 가져왔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이 테마파크의 그 용도가 우리가 여행을 또 가고 싶은데
사막도 보여주고 그런 유럽도 식으로. 보여주고 그죠. 서론도 네. 보여주고. 네. 그건 예전 007 시리즈가 다 그런 것을 갖고 있죠. 네. 근데 정도의 차이가 있다. 네. 여긴 더 잘 보여준다. 더 잘 보여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잘 보여준다. 스펙터가. 네. 왜죠? 사막도 있고 일단 오프닝 자체가 멕시코의 그 네. 죽은 자들의 축제잖아요. 네. 저는 그걸 극장에서 보면서 네.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신기한 축제네. 매력적이네. 네. 사람도 엄청 많고. 네. 좋은데? 그 다음에 네. 오케이. 이제 무덤 씬 나오는데 막 신전처럼. 네. 그쵸? 얼마나 비디오 아트적으로 멋집니까? 무덤이라 하면 장례식. 장례식. 뭐 당연히 유럽도 나오고 네. 사막도 나오고 눈도 서론도 크게 나오고 참 좋은 영화다. 네. 그러나 좀 끈다 이야기를. 왜 이게 그리고 시작이 제가 마블 시리즈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영화를 공부하고 봐야지 내가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마블이요? 네. 마블만큼 대중적인 콘텐츠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쵸. 근데 공부를 한다니요. 타노스가 이제 인구를 반으로 줄였구나. 그러니까 타노스 좀 닮으셨네요. 약간. 네. 저도 반으로 줄이고 싶죠. 힘만 있으면. 네. 힘이 없으니까. 네. 인피니티 거틀렛이 없어서. 컨트릿이 있어도 네. 안 된다. 네. 이게 다 순살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도 이 힘이 안 나올 것이다. 헐크나 아이언맨 정도 돼야지. 잘 모르시는구나. 이게 엄청 감마선이 세게 나와가지고 네네. 그 어지간한 그 생명체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 엔드게임에서 덧붙여진 설정이던데. 하여간 어찌되었건 그 설정으로 멋있게 가는 느낌인데 그 전에 한 사람 없으니까 이거 어차피 타노스가 이제 인구 반으로 줄였구나라는 사건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전 마블 시리즈 심지어 다 봤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마블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전작을 공부해야 현작을 즐길 수 있다는 그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든다.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영화는 저는 객체로서 보고 싶은데 네. 그때 그 영화를 심지어 다 기억해 내용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근데 여기서는 오프닝 시퀀스부터 악당들 얼굴도 나온 걸로 하고 그 내용도 너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여자들. 그죠. 아니 런던 올림픽이랑 섞여서 이제 영국 그 이미지를 굉장히 강화했던 스카이폴. 네. 작가가 파업했던 007. 컨턴. 그리고 냉전 끝나고 8년 만에 이안 플레밍 원작을 첫 번째 007 원작을 끌고 온 카지노 로얄. 이미 그 원작이라는 것들조차도 세상 메타적으로는 무수히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흐름으로 보이지 않고 어쩌다 영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영화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좀 그냥 돌려막기 하듯이 나왔다는 거죠. 어차피 이게 완전히 짜여진 그릇조차도 아닌데 007은 마블보다 훨씬 심각하게 전작을 계속 생각하게 만든다. 네, 근데 전작의 이야기를 마치 실제 다니엘 크레이그가 이제 제임스 본드가 걸어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별로 이게 이 사람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촘촘한가? 이 영화들이 그 따로 보면 재밌긴 한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일 그리고 감이 상했던 거는 얘가 남편을 죽이고 그 유부녀랑 섹스를 합니다. 맞아요. 저의 다니엘 크레이그는 거기까지 가진 않습니다. 정보를 처음에 키스하고 그러니까 제임스 본드 특유의 키스가 있어요. 입술 서로 막 비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비비는 게 있거든요. 리듬까지는 안 보여주셔도 이때는 안 합니다. 이때는 합니다. 근데 네네. 혀는 잘 안 쓴다. 왜냐면 너무 저급 미국식 키스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정보가 다 나왔음에도 여자는 잔다. 이거는 사적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목적이 없는 사적 영역인데 남편도 죽였잖아. 그쵸. 여기서부터 그냥 감히 인간이 아닌 거야. 그냥 내가 보는 007은. 그래 맞아요. 그때 그 극장 나서면서 정말 섹스에 미친놈이다라고 언급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냥 호색한 그렇죠. 하는 거죠. 내 007은 멋있는 사람인데 여자다. 그 더 열받는 게 그 주먹왕 랄프가 이제 중간 보스로 나와요. 제가 바티스타. 증명해 봐라라고 했을 때 저희의 007 영화라면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총을 쏠려다가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부 다음 후보가 있어요. 그 간부 한 명은 제임스 본드가 보냈고 다음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후보자가 앉아 있는데 다른 지원자 없냐 아마 바티스타가 나와요. 바티스타 나와서 이제 주먹으로 얼굴 땅 때려치고 눈알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총으로 쏴야 한다. 아니 적인데? 응? 적인데? 적들이 죽이건 말건 본드가 알아야 돼요? 본드가 알 필요는 없죠. 그 장면을 본드가 못 봐도 돼요. 네.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 네.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 크레이그 007은 네. 조금 더 시크한 맛, 조금 더 현실적인 그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당들끼리의 싸움이라 하더라도 악당들끼리 총을 쏘거나 했어야 했다. 아니면 그냥 바로 목 바로 꺾어 버리든지 날렵하게 음. 질질 끄는 거 이걸. 누나를 왜 빼? 이건 사적 복수잖아 또. 그죠. 내가 얼마큼 잔인한가. 그럼 얘네가 뽑을 때 잔인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일을 간결하게 잘 처리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바티스타가 기차에 왔을 때도 바로 주먹 다짐. 그죠. 총싸움은 1분만 갖고 1, 2분 정도 총싸움 갖고 가야지. 내가 주먹이 세니까 주먹으로 해야지. 여기까지도 괜찮았어. 네. 사실 그 다음 장면에 저는 제일 참혹했습니다. 어떤 장면이죠? 그 다음 그 여자랑 이제 주먹함을 열차 밖으로 떠나보내고 네. 여자가 다니엘 제임스 본드한테 말해요. 이제 우리 뭐 해야 되죠? 라고 해요. 네. 그 다음 바로 섹스를 합니다 둘이. 그렇죠. 그렇게 하진 않아. 다니엘 크레이그 무맥락인가요 그것도? 완전히 무맥락이고. 아하. 이제 우리 뭐 해야 되죠가 없으면 모르겠어. 와 우리 살았구나 하고 해서 모르겠어. 근데 앞에 일도 아무것도 아닌 양 끝났고 그냥 저는 어느 정도의 혐오가 느껴졌냐면은 예쁜 배우들을 섭외했으니 한번 벗기자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하. 그 정도의 섹스씬이었어요 저한테. 너무 참혹한 기분. 지금까지 몸매를 보여주는 방식 베스퍼 살인 도와주고 네. 샤워실에서 네. 피가 닦이지 않아요. 그렇죠. 손가락 빨고. 아니 근사한 건 나도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지금 우리 뭐 해야 되죠? 그럼 둘이 자면은 그 혹시 생략된 컷에서는 다니엘 본드가 그 제임스 본드가 섹스 이랬던 건가? 뭐가 있었지 모르죠. 뭐 캐릭터가 네. 맛이 없어졌어. 영화도 맛이 없어졌고. 오케이. 그래서 4입니다. 자, 오케이 이제 5위는 그 스카이폴은 좀 덜했습니다. 여미새 그게. 근데 그 반론을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무래도 제가 나중에 또 어떤 데서든지 간에 정리를 해서 내겠지만 일단 민호 씨한테 일단 처음으로 최초로 이제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스펙터가 왜 훌륭한가요? 하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007이 그 체력 측정을 하는데 그것에 실패한다는 시퀀스 자체만 뚝 떼놓고 결국 007 프랜차이즈가 낡았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메타포들을 샘 맨데스는 스카이폴에서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계속 넣어놨단 말이죠. 그렇죠. 스펙터는 메타포만 신경 쓰는 영화예요. 정말 메타포, 그러니까 각본, 서사 이딴 거 아예 관심이 없는. 그래서 사실상 이 작품은 샘 맨데스가 진짜 고예산을 가지고 진짜 그냥 지 하고 싶은 말만 짓거리는 영화다라고 저는 봤어요. 일단 처음에 영화 오프닝에 그런 이상한 문구가 나와요. 제가 007 영화가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Dead are Alive라는 말이 나오죠. 쿵 하면서 네. 그걸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은 자는 살아있다라는 얘기가. 네. 근데 그런 명제를 일단 제시하는 것도 그렇고 또한 영화 오프닝이 굉장히 어떤 영화를 닮았어요. 그 스펙터 오프닝이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멕시코 시티의 죽은 자들의 축제를 다루잖아요. 근데 그걸 촬영하는 방식이 롱테이크예요. 네. 쭉 롱테이크죠. 네, 끝까지 가는 롱테이크거든요. 근데 그 롱테이크를 어디서 이제 그 보통 그런 롱테이크 오프닝을 이제 얘기하거나 떠올리게 되면 일단 먼저 언급되는 영화가 있어요. 악의 손길이라고 하는 올슨 웰스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이제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생기는 어떤 범죄 영화예요. 범죄 느와르인데 이제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애들의 어떤 비리가 있고 이제 멕시코 갱단의 비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 쪽 형사하고 미국 쪽 형사하고 만나서 뭐 어떤 상황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름의 어떤 비리 같은 게 더 드러나는 느와르 영화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하게 오마주를 한단 말이죠. 007은 원래 과거 기존의 영화들을 답습하고 복습하지 다른 영화를 이렇게 떼어서 이제 오마주를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시도들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 시도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타포를 다 하나하나 해석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민호 씨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스펙터의 서사적인 측면은 개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맞아요. 얼렁뚱땅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걸 스카이폴보다 더 신경을 안 써버렸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비판이 많죠, 스펙터에 대해서. 근데 이런 메타포들을 캐치해내지 않으면 이 작품을 100% 즐겼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 배경이 뭐냐면 스카이폴을 통해서 샘 맨데스가 나름의 어떤 영국의 어떤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부심이 깃든 히어로 007을 이제 부활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이벤트를 만든 거죠, 스카이폴을 통해서. 그래서 꺼질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샘 맨데스는 스카이폴을 통해서 작게는 007 프랜차이즈의 부활, 크게는 뭐 대영 제국의 어떤 부활 같은 것을 이제 염원하면서 아주 멋있게 장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카이폴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골드핑거를 제외하면 아마 가장 돈을 많이 번 007 영화가 됐어요. 11억 불을 벌었거든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고, 그게 개봉이 10월일 거예요. 네. 10월 2일날 2012년 10월 2일날 스카이폴이 개봉을 해서 대박이 나고, 13년 5월쯤에 스노든 사태가 한번 터집니다. 뭐죠? 무슨 사태? 스노든 사태가 뭐냐면 이제 미국 국가안보국이라는 그 곳에서 제가 그때 봤던 다큐 얘기로는 1초에 5천 테라바이트인가 하는 정도로 감청을 한다는 거였어요. 국가안보국이.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이나 뭐 오바마 때 터진 기억이 맞아요. 예. 그때 오바마 때 한번 크게 터졌죠. 그래서 이제 뭐 Yes I Can이 Yes We Can이 아니라 Yes We Scan이라는 이제 비아냥 같은 것도 나오고 미국이 한번 그랬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한번 터지고 여러 정보기관들에서 터지는데 MI6도 그 문제 정보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007이 상징하고 있는 정보기관이 실상은 불법 감청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한번 빵 터집니다. 5월에. 그해 8월인지 7월인지 하여간 얼마 안 지나지 않아서 샘 맨데스가 스펙터를 만들겠다고 이제 선언을 해요. 샘 맨데스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007, 그러니까 007은 사실 정보기관의 미화잖아요. 극단적인 미화인데 그 미화의 시도 중에서 제일 성공적인 미화를 성공적인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결과를 얻었고, 스카이폴을 통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얘네가 불법 감청을 저지르는 국위 깡패에 가깝다는 게 파악이 되고, 그때 이제 샘 맨데스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007 죽여버려야겠다. 007 프랜차이즈를 부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펙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스펙터가 이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007을 죽여야 한다는 그 목표. 그러니까 007은 더럽혀졌고 정보기관의 어떤 문제는 정보기관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007을 그냥 은퇴시켜버리자. 물론 지금 제가 굉장히 축약한 거예요. 축약한 내용이에요. 여러 소재들이 있지만 일단 결론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임스 본드를 007로부터 떨어뜨려낸다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007을 그만두는 제임스 본드가 나오죠. 그 부분에서. 그런데 그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결국 거기서 이제 비롯돼요. Dead are Alive가 죽은 자는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007은 죽고 제임스 본드는 사는 거예요, 결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임스 본드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캐릭터를 정보기관으로부터 떼어내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또 그 과정 속에서 진짜 그 영화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정보기관의 그 불법 감청을 시도하려는 C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나오죠. 그 C라는 캐릭터는 제임스 본드가 조지는 게 아니라 M이 조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임스 본드는 이 C를 조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제임스 본드가 블로펠트랑 싸우게 돼버리고,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블로펠트가 죽은 줄 알고 C한테 가려고 하는데 또 거기서 막히잖아요. 그래서 M은 지가 혼자 살아남고 제임스 본드는 납치당해서 블로펠트가 있는 그 과거의 MI6 건물로 이제 납치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런 일련의 정말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개인데, 근데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으로 말미암아서 하여간 샘 맨데스는 007을 은퇴시키고 그냥 제임스 본드만 남기겠다는 그런 목표를
메타포적으로 이제 표현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게 이제 스펙터고, 하지만 많은 관객들은 민호 씨처럼,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재미난 서사를 말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뭐냐라고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스펙터가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추격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요소들이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네요. 메타적으로는. 그러니까 정말 메타 영화죠. 그쵸. 진짜 더더욱 메타 영화고, 그래서 저는 스펙터를 퀀텀보다 높게. 메타 영화를 정말 싫어하는 저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점수가 떨어진 것 같네요. 좀 안 좋을 수 있죠. 그리고 많이들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제임스 본드를 은퇴시켜버리니까. 그렇죠. 팬들은 싫어하죠. 미키마우스, 그러니까 놀이공원에서 미키마우스 목 딴 거잖아요. 그렇죠. 미키마우스는 이제 없는 거죠. 그냥 쥐새끼가 돼버린 거죠, 그냥.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고찰과 사회적인 환경과 이것을 영화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영화의 어떤 장면들을 가지고 활용하고 그거를 사용하는 것이 몇 관계 같은 이걸 007에서 볼 수 있네? 라는 그 신선함과 함께 흥미로움은 있었어요. 재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육식 뷔페에서 채식자들이 이제 가서 쳐들어가서 시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채식이 오라. 건강에도 그렇고 환경에도 그렇고. 근데 나는 고기를 먹으러 왔는데. 아니 잠깐만요. 오라요? 근데 채식주의가? 건강 쪽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환경적으로는 무조건 맞죠. 왜냐면 좀 문제 발언 아닐까. 우리가 키우는 그 동물에 들어가는 곡물이 인간이 먹는 양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에너지를 적게 쓰기 위해서. 하여간 어쨌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놀이공원에서 타러 즐기러 왔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메타포가 그래도 즐거웠기 때문에 저는 3위. 흥미로운 시도다. 그러니까 사실 보통의 우리가 즐기는 뭐 마블 영화나 뭐 이런 영화들이 어필한 지점을 어필하지 않은 지점들은 문제가 되나 이런 식의 블록버스터도 뭐 흥미로운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저도 영화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공통의 시각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는 입장에서 사실은. 그죠. 그래서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샤이 퀀텀 잡아낸 거 그걸로 만족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말할 가치가 없는 작품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네네. 뭐 일단 노 타임 투 다이는 그냥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자면 노 타임 투 다이에 대해서. 뭐가 제일 싫었는지만. 네네. 오프닝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 노 타임 투 다이라는 빌리 아일리시의 노래도 좋았지만 그 노래는 진짜 좋았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글래머러스하게 정말 상상 못한 빌리 근사했어요. 사실 저는 샘 스미스의 그 곡이 이제 별로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라디오헤드의 스펙터가 있어요. 그 노래가 따로. 그 노래가 원래 스펙터 영화에 더 잘 맞는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펙터에 대해서. 근데 하여간 어찌됐든 그걸 떠나서 저는 빌리 아일리시의 그 오프닝, 그리고 그냥 오프닝 시퀀스 이렇게 나 또 배신당했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난리를 치고 막 또 진탕 뛰고 하는 그 오프닝 시퀀스는 좋았어요. 괜찮죠?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점점 이제 내리막을 걷는 거죠. 영화 전체가 별로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흥미롭거나 재밌는 시도들이 거의 없었고, 총싸움이 이렇게 지겨울 수 있구나라는 것도 놀라웠고요. 오프닝 총싸움 재밌었잖아요. 그 여자 요원 나와가지고. 아니 오프닝이 아니죠. 그 부분 오프닝이 아니라 중간 총싸움이 참 재밌었잖아요. 저는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좀 하품 나오는 지점이었어요. 억지긴 했는데 재미는 있었다 저는. 그래요? 억지 재미긴 한데 재미는 있었다. 그냥 아나드 아라마스가 좋은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거죠. 배우가 나오고 배우 좋아야지. 저는 그 여배우가 얼마나 이쁘고 매력적이고 파괴적인 어떤 액션을 보여주던 간에 맥락이 안 맞으면 저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게 그게 싫은 거예요. 갈아엎는다. 감독이 바뀔 때 007을 갈아엎는다 계속. 네네. 이전 악당들은 사실은 안타깝게 정말 요만큼의 악당이었군요. 하고 계속해서 갈아엎는데 더 대단한 놈을 데려온다. 하나도 안 대단해. 카지노로의 걔네가 훨씬 대단해. 그렇죠. 악당은 욕심만 있어야지. 인정해요. 안타깝습니다. 루시프는 정말 기가 막힌데, 근데 분명히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카지노 로얄의 그 좋은 부분들이 있죠. 좋은 부분들은 다 원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안 플레밍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6권 정도가 정발이 됐어요. 네. 그걸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카지노 로얄보다 다 후지입니다. 1편 때 온갖 정력과 에너지 다 진짜 썼어요. 모든 걸 다 쏟아부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1편은 관성으로 만들었구만. 인기 시리즈를 만들었으니. 정말 저는 그렇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뭐 물론 재밌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카지노 로얄에 비하면 후지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완벽하게 정수로서 사용한 게 카지노 로얄이란 영화죠. 그러면 영화의 시리즈도 네. 책과 같이 그렇게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노 타임 투 다이가 정말 후반부에 가서 언급하셨다시피 아버지 007이라는 그건 007이 아니죠 사실. 그거는 정말 전 유부녀나 섹스 때부터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메타포가 있는 지점이라서. 제발 그만 메타포. 집에서 메타포라. 왜 제임스 본드 가지고 메타포를 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샘 맨데스한테 따지셔야 될 얘기다. 어디 있어? 전화번호 뭐야? 마음이 아픕니다. 하여간 아버지 007은 아니긴 하죠. 그죠. 그 부분이 좀 별로였고 그래서 저는 스펙터에서 007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네, 거기서 어쨌든 007 떠나 보냈고 이제 제임스 본드는 뭐 다른 나라로 갔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끝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여실히 드는 시리즈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 007이 나올 때까지 또 얼마나 또 기다려야 될지 또 얼마나 훌륭한 게 나올지 참. 저는 안 기다리는데. 새로운 007은 흥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대치까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 시리즈는 최대치까지 나왔다고. 아니 냉전 끝났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007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또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나한테 제임스 본드는 한 명이고 그 한 명의 이름은 다니엘 크레이그.